요즘은 어떻게 소개를 해요? 여행자인 것 같아요. 인생 여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속 장소들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옮기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메신저.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제가 딱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의 11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누구죠? 어떤 분 만나시러 오셨죠? 손미나님. 네, 손미나님. 손미나님. 잘 계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듣자 하니까 어디 먼 데 다녀오셨다고. 저 작년 겨울부터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제 나름대로 어. 조용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쿠바랑 코스타리카 우와.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이렇게 한 달씩 다녀왔는데 네. 작년에 갔던 코스타리카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하여 다시 돌아가서 코스타리카에서 네. 한 달 있고 어. 그리고 이태리에 가서 또 한 달 있고 이렇게 어. 있다 왔습니다. 그 나라들이 또 다 스페인어 쓰는 나라들이잖아요. 네, 이태리만 제외하고는 이태리도 스페인어를 거의 통하는 것 같던. 많이 비슷한데요. 네. 저도 그거에 속아서 이제 그래요? 좀 얘기가 긴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제가 교통사고로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자동차가 저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모습을 제가 한 2, 3초를 보면서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죽는구나. 실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큰 사고였는데 정말 천운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났는데 네. 그 2, 3초의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을 채웠던 생각들이 언제든 끝날 수 있다는 거여서 네. 만약에 내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아 하는 일만 해야지라고 결심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의 아주 오래된 버킷리스트를 정말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 상위권에 랭킹된 게 이탈리아어 배우기가 있었어요. 아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 스페인어랑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게 배울 거다. 그리고 저희가 뭐 아니에요 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거다. 아마도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갔는데요. 제가 예상치 못했던 형용사와 또 뭐 직간접 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복잡하게 바뀌어서 예를 들면은 최인아 선생님께 제가 물을 드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물과 최인아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동사와 모든 게 다 바뀌는 다 거예요. 달라져. 수업 내내 매일같이 맘마미야, 맘마미야 이거 외치면서 배웠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떤 상황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래도 인텐시브 코스를 밟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왔습니다. 돼요? 이태리 말이. 그래도 제가 처음에 한 2주 이상은 현재형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밥을 먹었다고 해도 나는 밥을 먹습니다밖에 못하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자꾸 밥 먹었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거기도 되니까 이렇게 존칭이 네, 있어요. 이탈리아어는 그게 좀 더 강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죄송했지만 저 잘해주는 그 식당에 할아버지 계셨거든요. 근데 너무 존칭어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하시겠지 이러면서 할아버지 밥 먹었니? 막 계속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떠날 때쯤 되어서는 그래도 과거와 미래의 제 표현을 어느 정도 아주 천천히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친구들이 많이 응원해 줬어요.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지만 잘한다. 오케이. 네. 아직 멀었죠. 재밌죠. 네. 얼굴이 벌써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성장하는 어른을 위한 지적인 수다방. 왜 미나 씨를 모셨을까요? 왜 나를 오라 그랬을까? 나랑 친해서? 제가 아마도 먹고 사는데 큰 필요 없을 것 같은 일에도 자꾸만 도전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처럼 이태리어 배워서 뭐 했을 거냐고 저한테 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뭐라고 대답했어? 꼭 뭐에 써야만 할 가치가 있나요? 그렇죠. 네, 저는 그걸 하면서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즐겁고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그런 면 때문에 맞아요.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초대했을 때 기뻤어요? 그럼요. 무조건 달려옵니다. 다시금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얘기를 하면 성장이라는 것이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하여튼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 분이 누가 계실까 그러다가 이제 미나 씨가 귀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맨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계속 나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귀국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똑똑 두들겼죠. 아유, 부족한 게 많은데 아이, 불러주셔서 아이, 감사합니다. 별말씀. 자, 본인을 네. 요즘은 어떻게 소개를 해요? 사실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뭐 그래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좀 예전에는 뭐 인생학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을 때는 설명이 좀 장황해지더라고요. 원래는 뭘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일도 사실 지금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여행자인 것 같아요. 여행자. 네, 인생 여행하고 네. 또 장소들을 여행하고 네. 사람들의 마음속을 여행하고 아하.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옮기고. 아,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여행자, 뭐 음. 만약에 하나를 덧붙인다면 뭐 메신저. 메신저. 예, 그러지 어떤 않을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의 취지와 제가 딱 맞는 딱 것 같긴 맞는 해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그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음. 우리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래야 한다면 인생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점점 네. 늙어가는 과정만 봐야 하니까. 똑같을 것 같고 네. 남은 생이.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내 안에 음. 변화, 성장 네. 이런 거를 계속 추구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따라서 혹은 내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스스로 한계점을 만들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생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삶을 좀 사셨으면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네. 희망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계시고.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저의 네. 가장 큰 꿈인 것 같아요. 저 좀 전에 여행자라고 얘기하신 그 대목이 와 되게 근사하다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할 때 네, 맞아요. 여행자이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여기 있는 우리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곳을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책을 몇 권 냈죠. 책이 숫자만 많네요. 12권째입니다. 우와. 네, 이런 책이. 12권의 책을 낸 작가니까 이제 그 글로써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마음속을 여행하는 아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아유, 네. 별말씀. 자, 그래서 이제 미나 씨하고 보내는 이 시간의 타이틀을 제가 뭐라고 정할까 그러다가 손미나가 인생에서 배운 것들 네.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너무 철이 없는 아이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제가 뭔가를 많은 깨달음을 원하다기보다는 여행하면서 여행하면서 혹은 주변에 좋은 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배우고 또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던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그런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벌써 성장한다, 뭐 배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렇게 조금 나아진다고 느끼는 순간, 느낄 때 즐겁죠, 기쁘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동력이 돼서. 그게 가장 큰 모티베이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성장한다고 느껴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당황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한 그런 기억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무리 나이 먹고 성장해도 괴롭죠. 하지만 그런 폭풍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느냐 하는 나의 태도가 그렇죠. 예전하고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태도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그게 뭐 나이가 어려서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든 5년 전, 10년 전에 비슷한 뭐 파도가 올 때 그땐 내가 이렇게 막 부대꼈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안 그렇게 되는 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경험인 것 같은데요. 경험을. 그 경험이 제가 직접 한 경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갇혀있는 요 공간 안에서는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만 맞아요. 우리 60억이 있으면 60억 개의 삶이 있고 60억 개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헤쳐나가는지 그런 어떤 좋은 예들을 통해서 네.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이를 항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배를 침범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 바로 인생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자포자기 하느냐 아니면은 그 물이 내 배에 들어왔을 때 얼른 잘 네. 퍼내고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봤을 때나 혹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나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우리는 그 또 다른 선택지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네.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죠. 오케이.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나 씨 말처럼 이제 60억 개의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내가 넓어졌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럼 좀 째째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여전히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복닥거리고 있고 그거 갖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걸 보면 네. 그런 걸 다 이렇게 섭렵을 하고 온 그 시각으로 보면 아니요. 아니에요? 섭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렇게 경험도 했고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또 인생학교 할 때는 더더군다나 난 인생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일들 앞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좌절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도 알 수 없고 방황을 하고 참 어리석구나 내 자신이 그렇게 자책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여행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제 책에 실린 이야기지만 하와이 여행을 갔을 적에 승마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저 가이드를 해주신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저는 가이드가 나온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건장한 멋있는 카우보이 오빠가. 청년이 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70이 되신 칠순의 가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하고 말을 네. 타고 나타나서 네. 청바지를 입고 10살 때부터 말을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랑 엄청 재미있게 승마를 했는데 그 고지에 올라가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면서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셔서 인생학교 얘기를 조금 해드렸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학교 이름을 들으니까 갑자기 저한테 비밀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무슨 비밀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인생의 답을 알게 되는 줄로 착각하더라. 그래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꾸 나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아가씨 그거 아니냐고 비밀을 하나 자기가 말해주겠다고.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딱 한 가지를 알게 된다. 모른다는 걸.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다. 그리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고민 상담을 해서 매일 대충 둘러대고 집에 가서 남편이랑 둘이 얘기한대요. 어머 자기한테도 물어봤어? 나한테도 물어봤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망쳐 왔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정답이 없는데 왜 그렇게 자꾸 답을 찾으려고 내가 하고 있을까? 그리고 칠순이 된 저런 할머니도 난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모르는 이제 건? 겨우 부록이 지난 내가 뭘 모르겠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큰 마음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또 조금 이렇게 비틀어 보면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다 알게 되는 거 아니다. 지혜라는 게 맞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애쓰고 찾고 거꾸로 그래야 맞아요. 오는 거지. 나이가 그냥 갖다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지혜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 네. 생각도 하게 돼요.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과학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뭐 뇌가 퇴화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실제로는 뇌가 퇴화하는 그 폭이 굉장히 적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억력이 확 떨어진다거나 뭐 갑자기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뭘 배울 수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3살 이후에 우리는 다 비슷한 거예요. 대신에 나이가 들면서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 있긴 하대요. 네. 그게 뭐냐면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진대요. 오히려.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장점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하. 어떻게 보면 막 예리하고 뭐 뭔가를 계산하고 이런 능력은 조금 더 둔해질진 모르지만 대신에 감정에 대한 기능이 커져서 네. 우리가 보통 왜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 키울 때보다 손자가 더 맞아요. 예쁘다잖아요. 근데 네. 그게 손자여서 예쁜 게 아. 아니라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 사랑이 많아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보통 뭔가 어떤 인자함, 자유로움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원래 정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자꾸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뭐 책도 읽고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뭐 이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네. 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쓰지 못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 지금 미나 씨 얘기를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네. 우선 되게 예뻐졌어요. 워낙 또 예쁘지만. 아, 정말요? 어, 네, 감사합니다. 예뻐졌고. 거부를 안 해요, 저는. 아니 정말 예뻐졌어요. 그리고 반짝반짝한다는 느낌이.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얼굴에 워낙 또 그렇지만 걱정 뭐 이런 게 빠져서 그런지 되게 평화로워졌다 그럴까? 제가 음. 2달 동안 굉장히 집중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작년까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뭐 명함이 몇 개네, 뭐 성공했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집에 가면 너무 외롭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너무 많고 직원들이 있고 주변에 챙길 사람들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도 더 많아지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행복한 건가? 내 삶의 밸런스가 맞나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나 사실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보면 저의 몸이 전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저의 몸은 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의 정신은 전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의 마음은 전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저는 하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네. 그러면서 저의 마인드와 저의 하트와 저의 바디를 잘 탐구해야겠다. 이 3가지의 어느 그 중심 어딘가에 제가 있을 텐데 네. 그 정체를 좀 알고 보듬어줘야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바깥으로만 향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는 제가 보니까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고 정신력을 발휘해서 피곤해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좀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제 마인드의 힘으로 그동안 해온 거여서 얘는 좀 쉬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성은.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쉬게 하고 제 몸과 제 마음에 초집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떠난 여행이었고요. 네. 그래서 코스타리카에서 한 달 동안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2-3시간씩 요가하고 그리고 뭐 서핑도 배우고 해변을 막 4시간씩 걷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낚시도 하고 몸을 쓰는 일 아휴, 전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일만 네. 했고요. 저의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어쩌면 그 효과가 맞아, 아닐까. 맞아. 그죠? 그래서 미나 씨 인스타를 보면 비키니 입은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자랑할 만한 몸매는 아니지만 그냥 그 아니, 되게 옷을 그거밖에 멋져. 입고 있지 않아서 다른 사진이 없어요. 주로 벗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아니 내가 그동안에 인스타를 통해서 봤던 사진 중에는 오늘이 제일 많이 가린 날이야. 서울에 왔으니까 이제 아니 그래서 굉장히 근사해 보였고 멋져 보였고 좋아 보였어요. 되게 진심이세요? 진심 아니 부럽기도 했고 그런 게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뭔가 이 양반이 뭐랄까 각도를 좀 바꿨다 그럴까? 네네. 그거 느끼셨구나.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비키니 입은 사진을 많이 봤어요. 네. 코스타리카도
땅이 넓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면적의 반인데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인구가 50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온 국토의 4분의 1이 국립공원이고 자연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곳인데요. 특히 제가 이제 자주 가는 곳은 히피들이 모여드는 바닷가예요. 그래서 네. 저도 마음은 되게 제가 히피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도시인형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도착해서 보니까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 흉내를 냈다가 정말 기겁을 해서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막 돌도 많고 거친 땅들이 많아서 네.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지? 그래서 조금씩 훈련을 해서 맨 마지막엔 저도 신발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진짜 건강해진 것 같아요. 발바닥 지압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일부러라도. 네. 그리고 이제는 웬만한 그 거친 돌을 밟아도 안 아파요, 발이. 오케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근사한 옷을 입거나 뭐 이렇게 예쁘게 하고 밥을 먹으러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냐면 모두가 그냥 모래사장에서 뒹굴다가 바닷물에 머리 젖어서 뭐 서핑하고 수영하다가 그냥 그 상태로 모래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맨발로 밥을 먹으러 식당들을 다 가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친구한테 한 장 네. 찍어줘 이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비키니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잘 나온 걸 골라서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 네. 아무튼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그런 상태로 보다 보니까 이 어떤 뭐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저에게 정신적으로 있던 제약들을 제가 다 많이 덕분에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 자연과 진짜 일부가 돼서 이렇게 네. 살 수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은 평화를 그러니까 찾아오지 자유로워지고. 않았나. 네. 아니 옷을 맨날 비슷한 거를 사다가 네. 이제 가끔씩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못 입고 나온 옷이 저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옷장 속에만. 근데 이제 다 벗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벗고 진짜로도 벗고. 근데 아까 이제 미나 씨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던 거잖아요. 미나 씨한테도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일에 몰두했던 그럼요. 시간들이 있었고 네. 또 이제 기로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을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고 2부에서는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